안녕하세요. 꼬꼬라이딩입니다. 이번 주는 일요일에 안성 쪽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브롬톤으로 차를 가져가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홍제폭포에서 출발해서 홍제천 자전거 도로로 해서 3호선으로 해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이동을 안전하게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타고 그 안성 종합 터미널에 내려서 LS 미래원 연수원까지 도착해서 일요일 날 여정을 풀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그 1번 좌석 버스를 이렇게 타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앞에 자전거와 브롬톤백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고요. 넉넉한 공간이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용을 할 때 우등으로 좌석번호 1번을 선택을 하시면 짐칸에 브롬톤 놓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이렇게 주말에 길이 많이 막히는데 전용 도로로 안전하게 이렇게 잘 도착했습니다. 친교실에서 간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일요일이라서 영업을 하지 않았고요. 로봇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LS 미래원 주변의 마을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잘 도착했습니다. 배와 포도의 마을 오촌마을입니다. 비가 조금씩 내리는데요. 이 정도면 덥지도 않고요. 라이딩을 즐기기에는 딱 좋은 분위기입니다. 부슬부슬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식사하고 LS 미래 인제원 주변을 한 1시간 정도 가볍게 운전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마을 뒤쪽을 올라오니까 저수지가 있고요. 통상 그 마을길을 쭉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저수지가 있고요. 여기도 이런 비포장 도로지만은 이런 좋은 길이 또 열려 있어서 길 따라 가고 있습니다. 한적하니 좋네요. 펑크가 나면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흙이 보이는 곳으로 이렇게 잠깐만 올라와 봤습니다. 대나무 같기도 하고요. 또 오른쪽에는 그 옥수수가 빽빽하게 이렇게 정말 여기 옥수수 따서 삶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소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네요. 소나무가 꽤 비싸니까 소나무를 이렇게 또 잘 키워서 하나 봅니다. 시골 지방국도는 이런 달리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베티 성지는 이제 한 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고개 올라가면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베티 가서 영상 다시 한번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 가을 느낌이 들어서요. 이 단풍이 든 것도 아니고요. 푸른 붉은 이런 양쪽 가로수길이 저기 멀리 보이는 산 사이사이의 구름과 함께 잘 어우러졌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성남사가 있고요. 자연휴양림. 좋네요. 캠핑장도 있고요. 서운산 자연휴양림인데 그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먹구름이 껴 있고 또 한쪽은 밝고 실제 보면 좀 기이한 현상 같습니다. 하늘 보면서 또 휴양림 전경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힐링 시간을 갖습니다. 주변에 그 캠핑하는 분들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캠핑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고 또 이렇게 그 개울 또 산 풍경이 잘 어우러져서 굉장히 그 데크로 그 캠핑할 수 있도록 잘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전경입니다. 제대로 된 어필입니다. 이게 굽이 베어핀 구간이고요. 예전에 제가 드라이빙 왔던 그 드라이빙 성기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자전거로 오름턴으로 올라가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정상 찍고 왔던 길로 되돌아서 안전하게 복귀하겠습니다. 날씨가 갠다고 해서 나왔는데 비온 뒤에 이 저녁에 풍경도 장관입니다. 실제 보면요, 이 자연의 소리와 또 들꽃 이렇게 쭉 뻗은 도로를 보면 제주도 자연휴양림 부럽지 않습니다. 와, 좋네요. 정상 올라왔습니다. 터널 지나갑니다. 정상 터널인데요. 이제 길은 좀 말랐습니다. 지리산 천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즐겁습니다. 이런 즐거움이 있네요. 비 그치고 선선한 바람, 이 정상에 올라왔을 때 보이뷰, 보이뷰, 보이자 보이시죠? 정말 좋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내리막 천천히 정말 시속 한 10km, 15 유지하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나온 일은 항상 즐겁지만 리스크, 위험 요인이 높습니다. 이렇게 터널 지나서부터 계속 내리막입니다. 자, 카메라 내리고 안전하게 이동하겠습니다. 깜깜한 야간 라이딩은 이렇게 단적하고 차갑고 조용하고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100m 앞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드레스 미래원 도착했습니다. 드레스 미래원에 숙소동으로 주차장 길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주변의 조경이 참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깜깜한 밤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벤치에 적당한 곳에서 앉아서 더위 좀 식히고 들어가도록 합니다. 수미대원을 한 바퀴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둘레길처럼 포장이 이렇게 참 잘 되어 있었고 좋습니다. 강의는 창의적 교수법을 적용을 해서 그 배운 내용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리뷰하는 방식으로 뜨거운 코인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 1분 강사로서 팀원들에게 알려주는 게임입니다.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완벽한 퍼펙트한 날씨 같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오늘은 대티 성지 가려고 했는데요. 포도박물관이 있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포도박물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양옆으로 전형적인 시골 마을 풍경인데요. 아주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시골 풍경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둘레길이 있어서 올라왔는데 부처님 마을로 가는 도로가 이렇게 정말 예쁩니다. 노을 무렵 이렇게 들꽃이 피어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명소로 알려진 곳은 아니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일몰은 정말 평온함과 또 감동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살짝 되돌아와서 일몰 풍경 더 감상을 하고요. 이런 멋진 도로를 또 달려갑니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멋진 풍경, 라이딩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데 오늘 너무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하늘도 좋고요. 진천 넘어가는 고갯길인데 4km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풍경이 심상치 않고요. 완만하지만 굽이굽이 어필에 힘든 여정이 기대됩니다. 이렇게 차가 없고요. 날도 혼해서 라이딩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어필은 힘들지만 확실한 매력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본 사람은 알죠. 힘들지만 가게 됩니다. 또 가게 되면 다시는 안 와야지, 내가 이게 정말 다시 오나 봐라 이렇게 일을 하지만 또 옵니다. 이게 어필의 매력 같습니다. 어필은 어필이다. 라이딩에서 어필 빼면 시체다. 라이딩 코스 중에 어필 구간이 한 2개 정도가 있으면 한 100km 정도 해서 딱 좋은 코스 같습니다. 한 고개 넘었습니다. 이렇게 또 굽이 치는 거 보면 이렇게 헤어핀 구간을 돌다가 고개를 넘을 것 같습니다. 한 고개 넘고 이렇게 완만하게 가고 있는데 산 능성을 봐서 둘레 코스로 굽이 쳐서 한 번 더 정상까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상에 가서 정상에 잘 도착했습니다. 인증샷 남기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생거 진천 이렇게 그 네이밍이 되어 있네요. 잘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물 마시려고 하니까 물통이 없네요. 이를 어떻게 합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상에서 생거진천 기념 인증샷을 찍고요. 물 한 모금 마셨는데 제가 아끼는 물통을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내려와서 힌지 클램프 확인하면서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하니까 물이 없네요. 물통을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정상을 향해서 다시 또 올라갑니다. 시골 마을은 이렇게 집을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강아지들이 웁니다. 저렇게 짖어대는데 외로운 것 같습니다. 저기 그 끝에 V자 해곡이 보이시죠? 저기 나무에 가려서 지금 안 보이는데 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놈 때문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정말 그래도 여기 있어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반달이 떴습니다. 이렇게 구름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는 않고요. 구름을 뚫고 나왔습니다. 반달, 이런 풍경입니다. 이렇게 굽이쳐서 에어핀 구간으로 다운힐로 이렇게 한 4km 정도 내려갑니다. 서운면인데요. 이렇게 가로등이 있어서 좋습니다. 시골 마을이라 밤에는 하루살이 냄새가 고약합니다. 스트라바는 운동 기록을 궤적을 잘 남겨두기 때문에 참 좋은데요. 한 2시간에 30km 정도 적당하게 운동을 참 잘했습니다. 다음날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씨와 함께 또 교육을 이어서 갈 수 있었는데요. 점심시간의 풍경입니다. 교육하다 보면은 미니 월드컵 게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제가 개발한 그 창의적 교수법인데요. 팀을 나누어서 정팀과 홍팀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하고 맞추면 한 칸씩 전진하는 미니 월드컵 게임인데요. 시험 정보들을 잘 담아서 미니 월드컵으로 전달을 해드렸는데 결과가 어떨지 궁금합니다. 미니 월드컵은 4대 다 동점으로요 8골이나 나왔습니다. 정말 그 미니 월드컵 게임을 재밌게 잘 마치고요. 저녁 때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완벽한 라이딩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답사한 길로 자연휴양림 돌아서 베티 고개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고개 안 온다 하면서 또 왔습니다. 내일 이렇게 오게 되네요. 3일째입니다. 저기 굽이 넘어서 한 2-3번 더 헤어핀 구간을 돌면 정상이고요. 정에서 내려가면은 베티 성당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티제 정상입니다. 베티 성당에 잘 도착해서 조용히 사진만 몇 컷 찍었습니다. 아무래도 또 말을 하기가 좀 엄숙한 이런 장소여서 차분해지고 또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라이딩 중에 느끼게 되면 더 숙연해지고 또 더 건강해야 되겠다, 안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베티 고개 정상에서 쭉 내려오면 그 베티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에서 잠시 쉬면서 또 사람은 항상 그 자기 반성이 자아 성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때 이런 곳은 한 곳이 있으면 좋죠. 사람마다 각기 믿음이 있는 게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철학이 있으면 안식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쭉 해서 직진으로 내려가서
우회전해서 또 옆돈제로 해서 LS 우리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돈제 정상입니다. 어저께 물통 두고 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우회전했던 옆돈제 이제 정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물 한 번 마시고요. 라이트를 밝게 켜고 다운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좋네요. 친교관에서 로봇 머신으로 아이스 커피 하나 시켜 놓고요. 여기 앞에 공원에서 잠시 쉬었다가 가려고 왔는데 정말 주문을 잘 받네요. 땡큐.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하네. 네, 고마워요. 이렇게 라이딩 소확행으로 이어갈 수 있었고요. 쉬면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곳이 물이 잠긴 구역이더라고요. 60년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잠겼던 수몰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40km 라이딩 즐거웠고요. 다음날 또 4일차 강의가 또 이어졌습니다. 4일차도 역시 강의는 참여 창의적 교수법으로 진행이 됐고요. 점심시간 때 이렇게 좀 여유로운 시간으로 잘 보냈는데 이때까지는 날씨가 좋았는데 또 종일 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딩은 나갈 수가 없었고요. 마지막 강의도 이렇게 창의적 교수 기법으로 배운 내용을 리뷰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마지막 날은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깔때기 기법을 익히는 시작회의와 종료회의 또 심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심사를 익히고 또 심사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종료회의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코인토스, 그 다음에 의사소통 게임은 굉장히 재밌었고요. 빵 터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라서 체크아웃하고 브롬톤은 이렇게 강의실 앞쪽에 이렇게 보관하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종료회의가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심사팀장 역할 잘 해주고 있고요. 또 GBC의 심사팀 원으로 또 CEO로 온으로 종료회의에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또 이중 서클을 통해서 마지막 시험에 대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카드에 중요한 키워드를 적게 하고요.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주는 순서대로 저도 짝이 한 사람 모자라서 참여해서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안내를 하고 또 과정이 종료가 됩니다. LS 미래온의 일주일 심사원 과정을 잘 마치고 안성 터미널로 해서 고속터미널로 이동해서 점프해서 집에까지 자전거 도로로 해서 이동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LS 미래온이 참 좋습니다. 주변의 풍경도 좋고요. 또 베티고개, 베티성당, 또 옆돈제까지 해서 안성 또 진천 드나들면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음에 또 와서 보기를 기대합니다. P라인의 체인 소리는 정말 경쾌하고 스트레스가 팍 풀립니다.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 가는 길인데요. 이렇게 하천 따라서 또 자전거 산책로 겸용으로 개발이 되어 있어서 안내받아서 가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후면은 안성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합니다. 일주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안성 터미널에서 점프해서 경부 고속버스 터미널 강남으로 진입을 해서 강남에서 내려서 잠원지구 반포대교 아래로 내려가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서 홍제천 따라서 집에 가면 연희동까지 아마 한 2시간 반 정도, 고속버스로 1시간 좀 더 걸리더라고요.
도착하면 한 1시간 정도 하면은 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들꽃이 화려하지 않지만은 이런 또 즐거움을 줍니다. 야생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자란 이런 들꽃들을 보면 가꾸어진 이런 정원이 주는 이런 또 정돈된 가꾸어진 디자이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환경이 아닌 이런 야생에 주는 느낌이 때로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좋네요. 나비들도 날아다니고 또 하천의 물소리도 들리고요. 그런 정겨운 다리도 있고요. 이렇게 그 안성 종합터미널에 잘 왔는데 저는 5시 때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그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약 리스트에 버스표가 없어서 보니까 이미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을 보니까 1시간 더 넘게 기다려야 돼서 일단 용인까지 가보자. 그래서 용인 방향으로 해서 용인에 잘 도착했고요. 용인에 도착해서 보니까 집에 가면 또 한 10시가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브롬톤의 장점인 점프 5005번 버스가 바로 이렇게 서울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한 2-3분 뒤에 버스가 도착을 하게 돼서 잘 타고 올라왔습니다. 꽉 막힌 도로 이렇게 그 차들을 추월해서 경부속도로로 5005번은 신나게 달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맹동 쪽에 내려서 맹동에서 그 청계천에 저녁 풍경을 보니까 너무 평화롭고 또 연인들이 가족 단위로 또 혼자서 외국인들도 많고요. 마치 유럽 같은 풍경 배경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잘 와서 너무 다행이고요. 일주일 동안의 출장 기록은 영원히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까지는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쉬운 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교보문고 앞이네요. 회사 바로 앞입니다. 회사 앞 지나서 강화문역에서 강화문 돌아서 이렇게 터널 2개만 지나면 저희 집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그 탄소 발자국 제로를 실현하면서 또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서 출장지까지 안전하게 잘 갈 수가 있고 또 출장지에서 소확행을 즐기면서 요즘 같은 시기는 저녁 한 9시, 10시까지는 좀 날씨가 훤하기 때문에 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라이딩 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도 이렇게 온도도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잘 왔고요.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모든 게 안전하고 또 이렇게 대중교통도 좋고요. 편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어서 도착하자마자 딱 안심이 들더라고요. 집에 왔구나, 고향에 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그 금화터널인데요. 금화터널 안쪽은 이렇게 그 먼지나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사람과 또 이렇게 그 보행자가 함께 잘 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일차에 일요일 날 잘 출발해서 안성까지 도착을 잘 했고요. 2일차는 또 가볍게 주변의 마을을 이렇게 그 마실 나가듯이 산책을 했고요. 3일차는 이제 작정을 하고 나갔는데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또 4일차 이렇게 완벽하게 그 베티 성당으로 해서 옆돈제까지 한 바퀴 잘 돌고요. 서울까지 마지막 무사히 점퍼해서 잘 왔습니다.